네, 그러면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채권법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23판의 페이지를 먼저 불러드리고 그 뒤에 22판의 페이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22판 가지신 분들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오늘 나눠드린 글을 좀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특히 재학생분들만 따로 한번 강의를 좀 10시 정도에 하루 정도 일찍 마치고 잠깐 남아서 재학생, 준재학생에 준한 또 사법시험 2차 경험 있으신 분도 계세요. 보니까 이 수강생 중에 있고 재학생들도 계시고 또 종합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좀 따로 모아서 주로는 이제 수업은 주로 초심자를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제가 좀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한 20분이라도 공부 이 수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3판 페이지를 항상 먼저 보는다. 23판 가지고 계신 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말하는 거 23판 페이지고 22판이 페이지가 더 커요. 오히려 책이 페이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줄 긋는 방법을 쫙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방법을 바꿔서 지금 바로 하나하나 밑줄을 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앞 단어는 중요한 게 없어서. 자, 형광펜을요 노란색만 쓰겠습니다. 주황색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방법은 두 개예요. 얇게, 두껍게. 얇게는 세워서 글자의 가운데를 그으면 되고요. 두껍게는 눕혀서 글자를 커버하면 되는데 대부분 얇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면 무조건 얇게 그으시고요. 새 책에 이런 노란색 그런 테러를 해도 되나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색이 신기하게 바래요. 그래서 잘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아요. 그래서 정록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색깔을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되는데 후회할걸? 나중에 초록색 이런 걸로 했다가 파충류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냥 하시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해독 때 제가 빨간색으로 덧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오로라처럼 이렇게 공부를 자꾸 이게 집중해서 하면 약간 사이코처럼 되는데 빨간색으로 탁 수성으로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으로 탁 칠하면 이게 약간 오로라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먹으면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필기하시는 건 전부 샤프로 필기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별한 말 없으면 동그라미 쳐라 이런 거 전부 연필이에요. 샤프. 그리고 제가 그냥 읽는 부분이 밑줄인 건데 아무 말 없이 읽으면 뭐라고요? 세워서 얇게 가운데만 칠하시고 글자도 정확하게 칠하세요. 거기까지. 그 다음 글자까지 칠하지 말고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하려면 추가하더라도 제가 하라는 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945페이지 로마 1번에 아라비아 1번에 둘째 단락에 보면 채권과 채무라는 말이 가운데 있어요. 채권과 채무, 발생하는 원인, 밑에 합의, 계약, 그 밑에 법률. 다 찾았어요? 좀 빠르죠? 채권과 채무, 발생하는 원인, 그 밑에 합의, 계약, 그 밑에 법률. 법률이라는 말 뒤에는 밑에 하면 바로 밑에 줄이고 두 줄 내려가서 세 줄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가능 다음 페이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싶어도 22판 가진 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가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단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장 한번 쓱 보세요. 특정의 이렇게 읽는 건 밑줄치는 거 아니지. 밑줄을 먼저 긋고 설명할 때는 밑줄 긋는 거 아니고. 특정의 두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법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문인데요. 특히 그 권리 중에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채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채무가 있겠죠. 근데 왜 생겨났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합의, 다른 말로 하자면 계약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돈 빌려줘 100만 원만. 알았어. 그리고 다음 달에 갚어. 서로 계약하고 합의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제 빌려준 사람은 100만 원의 채권이 빌린 사람은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법률. 법률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만나서 뭔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려고 의혹한 것도 아닌데 그냥 채권 채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앞에 서론 부분들은 밑줄만 보세요. 거의 집에 가서. 안 읽어도 돼요. 기초 개념이니까. 뒤로 넘어가서 채권법의 구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가서 대로마 4번 찾았나요? 대로마 4번. 채권법의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법만 밑줄 쳐도 좋겠습니다. 그 제목에 대로마 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948페이지예요. 그 23판은. 첫째 줄 물권법과 비교. 1번 임의법규. 1은 밑줄 안 쳐도 돼요. 1 임의법규. 1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제목에 임의법규. 다 얇게 칠하고 있죠. 넷째 줄 그러나 채권법에서도 강행법규.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채권법은 물권법과 비교해보니까 임의법규인데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개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줄만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별표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연필로. 그 옆에 보편성 이런 거 그냥 X 해버리세요. X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X 하세요. 2에다가 X 하세요. 이 단어에다 X 하지 마시고
안 본다는 거고, 안 본다고 표시를 안 해드린 부분도 안 볼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왜 하냐면, 보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면 이상한 세계로 빠져들어요. 영어를 읽게 되거나 학설을 고민하게 돼요. 논문을 읽게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런 이상한 세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끔 엑셀을 하는데, 교수님께는 특히 연세대 가시는 분들께서는 비밀로 해주세요. 요걸 보시고 되게 노여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제가 엑스한 건 아니고 다른 강사가 엑스한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뵙고 제가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엑스하라고 이렇게 암호를 썼는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엑스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김준호 교수님 한번 오실 거예요. 한번 이 강의에 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신대요. 아마 1월 정도에 한번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실 것 같고. 자, 그 다음 채권과 채무로 넘어가. 제2절 채권과 채무에서는, 자, 요 정의는 답안지에 쓸 건 아닌데 이 정의 정도 그냥 알아두자 수준이에요.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 줄, 채권, 특정인, 다른 특정인까지만 미쳐봅시다. 그 다음에 특정의 행위를 청구, 권리. 채권이라는 건요, 그냥 불특정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인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복수일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하셔서 물건하고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V2점이에요.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물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생각하면 좋겠지만 소유권만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물건을 배우겠죠. 물건의 특징은 배타성이라고 해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져갔어, 내 거를. 그럼 내가 내놔. 누가 가져가든 또 누가 이걸 함부로 사용하고 있든 그 누구가 오든 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지만, 채권이라고 한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내가 매매 계약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배타라는 말만 기억하시고 별표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양가로 1번 첫째 줄,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요건 기본 개념이라 이런 거 모르면 싫어하는 교수님들 많아요. 여러분, 채권하면 뭐 생각나요? 돈 생각나죠,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이거 생각나죠. 그런데 그러면 채권은 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면 안 돼요. 채권 중에는 금전 채권이 있고요. 무슨 용역 채권일 수도 있죠. 건물을 지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틀을 수 있는 말은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돈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돈을 지급하는 행위인 거죠.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통틀을 수 있는 말은 행위이지 금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채권 회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돈이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채권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을 금전으로 관념하지 말 것.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필기 안 할게. 채권 이코르 금전으로 관념하지 말자. 이건 그냥 초반에 여러분 그 기초 개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가죠, 23판은. 지금 양가로 1번은 뭘 봤죠?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배웠고, 양가로 2번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 밑줄 쳐볼까요? 첫째 줄에 특정인에 대한 권리. 아까 앞에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밑줄이 아니에요. 읽을게요.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의 물건과는 달리 상대권의 성질을 가지며, 절대권, 상대권도 밑줄 치고 싶지만, 뭐, 배타성, 특정성에서 아까 봤잖아요. 이런 기본 개념 밑줄 치다 보면 책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자,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밑줄 아니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다음은 밑줄 쳐볼게요. 예컨대 다음에, 갑소유 주택을 A가 매수. 갑소유 주택을 A가 매수. 갑이랑 A로 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갑소유 주택을, 이거는 교과서 메뉴에 쓰세요. 그림 그리세요. 요 밑에 약간 필기할 거예요. 공간을 보시고. 그리고 FC 매매라고 합시다. FC가 뭐냐? 펀더멘털 컨셉이에요. 그래서 기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기초 개념을 알아야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초 개념을 입문 강의라고 해서 잠깐 멈춰봅시다 하면서 매매를 찾아가 봅시다. 매도인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강의를. 그거는 여러분이 뒤에 단어 색인으로 보던지, 좀 심한 말로는 네이버에서 매도인을 찾아봐도 뜻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본 컨셉은 가볍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볼지 말지는 선택하시고, 이 개념을 왜 봐요? 지금 이 중요 단어를 이해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매매의 기본 구조를 볼게요. 매도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매매를 두 사람이 하는 거를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고 말해요. 매매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스트럭처예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